XSFM입니다. I, D, W, K. 유승균 PD입니다. 법으로는 없다고 하지만 갈등과 차별이 엄존하니 미국의 도시는 지금도 앞으로도 한동안 인종으로 구역이 반듯하게 나뉘어져 있을 것입니다. 이건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동네 인종에 따라 재산도 학력도 그 수준이 영원히 대물림되게 된 사회를 참기란 어렵겠죠.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의 통사를 시사 아저씨와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2020년 6월 두 번째 주말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시사 아저씨가 먼저 인사를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가 그래요?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렇답니다. 윤세민 에디터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 그거는 그렇죠. 네, 네, 어려운 문제지만 그렇다고 할 수 있죠. 네. 그게, 아니, 저는 미국 안 가봤잖아요. 미국은 구암도밖에 안 가봤잖아요. 네. 구암도는 사람들이 다 어울려 사는 아주 이상적인 미국이에요. 전쟁의 상처 때문에 일본계가 한 11명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선주민인 참호로가 대다수가 있고, 군인 및 공군, 해군 및 그 권속들의 후손들까지 해서 소수의 백인들, 흑인들이 있고 그래요. 근데 사는 곳이 거의 나눠져 있지 않아요. 동네 사람들이 갈려 살지 않아요. 같이 살아요? 네. 같이 평상에서 실밥 끼고. 맞아요. 갈려 있는 건, 관광객별 호텔들 뿐이에요. 일본인 가는 호텔, 중국인 가는 호텔. 근데 보통 이제 그냥 심심하면은 청취자 여러분들도 저처럼 구글 스트리트 뷰 지도 보십니까? 미국의 대도시들은 보죠? 그러면 가장 큰 국도를 사이에 놓고 한쪽은 찌그러져 있고 한쪽은 호화찬란해요. 한쪽은 다 푸에르토리칸만 살고 한쪽은 다 흑인만 살고 한쪽은 다 아시아인들 중에서 일본인만 살고 파키스탄인만 살고 LA로 말할 것 같아요. 네. 그게 거의 모든 도시가 다 그렇단 말이에요. 인종이 섞여 사는 도시가 없습니다, 본토에. 어쩌다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 시사 아저씨와 함께 따라와 보고 있었습니다. 광고를 듣고 시작하죠. 그것은 알기 싫다는 대한민국 1호 반값 생리대 29days, 피로 개선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간 좋은 이달의 PC로 만나는 컴스테이션, 오늘을 행복하게 만드는 수제 간식, 언제나 오란다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와, 여기 1+1 행사한다. 이럴 때 많이 사나. 어차피 쓸 거잖아. 1년은 걱정 없겠다. 너도 빨리 사. 쌓아두지 마세요. 생리대에도 유통기한이 있거든요. 대한민국 1호 반값 생리대 29days. 어렸을 때 많이 보던 과자 있잖아요. 딱 그 식감, 그 맛. 먹기 전엔 저도 그런 줄 알았죠. 근데 처음 씹는데 뭐지? 했어요. 왜 안 딱딱한 거지? 근데 왜 달지 않고 담백한 거지? 손을 한번 대면 나도 모르게 계속 먹는 거 있죠? 이 맛있는 거, 이거 뭐예요? 시작하면 멈출 수 없다. 잘 만든 수제 강정. 언제나 우란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간 좋은을 먹어야지. 간 건강, 간 좋은 헬릭스미스.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이 유기농에 열광한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지요? 몰랐습니다. 29days의 리얼 코튼 유기농 생리대 이야기입니다. 네. 신제품이 출시되자마자 정말 폭풍 같은 주문으로 29days의 젊은 사장님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네. 아이 깜짝이야. 텍사스산 100% 모카를 사용하고 독일 더마 피부 자극 테스트 인증도 완료했습니다. 네. 참 이게 중소기업이 하기 힘든 게 이런 건데, 인증마크 여기저기 받고 다니는 거. 그렇죠. 많이도 하셨더라고. 네. 이 더마 피부 자극 테스트는 주로 화장품 회사에서 많이 인증을 받죠. 그렇죠. 피부에 직접 닿는 탑 시트는 무화학 수압 가공으로 제작되고 울트라 슬림이지만 옆샘 날개 커버와 원터치 생리대로서의 편의성을 극대화한 것은 기본이 되겠습니다. 네. 유기농이라고 반값 생리대를 포기할 순 없죠. 실제 비슷한 퀄리티라고 자랑하는 제품들과 가격 비교를 해보시길 권합니다. 기존 라인업인 중형, 대형은 물론이고 오버나이트도 출시했습니다. 네. 모두 유기농 리얼 코튼으로요. 얼마나 더 잘 팔린지는 더 지켜볼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액세스몰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29days 홈페이지에선 정기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정기 구매가 아니죠. 정기 배송이죠. 네. 팬티 라인업 빼고 다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제조업 입장에서는요, 아무리 많은 분들이 필요로 해도 하나 신제품 만드는데 1년도 넘게 걸립니다. 네. 저희가 티셔츠 1년에 한 번밖에 못 파는 거 보세요. 네. 그리하여 지금 오버나이트는 지금 유기농으로 처음 나왔죠? 네. 네. 오버나이트와 중대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후기를 하나 봤는데, 주변 분들한테 나눠주셨는데, 다 재구매하겠다고 하십니다. 네. 액세스몰로 가보시고요. 양산형 시사평론 민하문구 김민하 정관용 보듯 자주 보는 건 아니지만 저도 나름 자주 보는 요즘 김민하 시사 아저씨가 나와 있고요. 네. 참고로 정관용 씨와 김민하 시사 아저씨가 둘 다 휴가를 안 가자주의들이기 때문에 그분도 안 가세요? 열심히 일하다 빨리 죽자 이런 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정말 자주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가겠죠 거기는. 저는 모르지만. 지난 시간에 북부와 남부가 노예제를 가지고 왜 첨예한 입장을 가지게 되었는가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어릴 때 에이브러햄 링컨의 전기에서 보던 것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났고 남부는 져서 이제 카니에 웨스트의 자켓에만 남아 있습니다. 재건하는 시기부터 이야기를 시작할 겁니다. 네, 그때 이제 그래서 졌잖아요. 진 쪽은 패가망신하는 거죠. 전쟁이라는 게. 네. 그래서 이제 남부인들은 이제 노예 해방령, 북부가 자기들에게 강요한, 남부인 입장에서는 자기들에게 강요한 노예 해방령에 의해서 노예를 다 뺏겼습니다. 노예를 해방시켜, 그러니까 예전에 삼각무역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남부 경제의 핵심을 빼앗깁니다.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신기하네요. 그 미국 영화사의 명작이라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물론 몇 번 논란이 있었겠지만 스토리 전체는 남부에 대한 동정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1900년대 초반에만 해도 이 재건에 대한 어떤 문제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정서들이 있었던 건데, 네. 그래서 그런 남부인의 슬픔을 표현한 어떤 작품이나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 몰락한 스칼렛 오하라가 결국 척박하게 땅을 일구고 그렇죠. 살아가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대표적인 건데 북부에 용서할 수 없는 놈들이 와서 나쁜 짓을 하는 거잖아요. 남부에 와서. 네,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전쟁을 할 때 북부군이 악랄하게 했거든요, 사실. 그 셔먼 장군 이런 사람들이 초토화 작전하고 뭐 그랬기 때문에. 그 셔먼 장군의 이름을 따가지고 탱크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것이 그 탱크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부인들이 그거에 대한 이제 생각을 갖고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또 자기들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노예 해방령으로 노예를 뺏어가고, 그다음에 자기들은 어쨌든 전쟁을 한판 벌여야 되니까는 전쟁 공채라든지 이런 것들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것도 그렇죠. 전쟁이 졌으니까 다 없어졌잖아요. 망했죠. 네. 그러니까는 그동안의 기득권이 몰락해버린 거예요. 주겔 난리. 네, 그렇죠. 대농이 망한 거예요. 대농들이 망했어요. 그리고 나서 노예가 해방됐죠. 그러면 이 수백만의 노예 입장에 처해 있었던 흑인들은 평생 살면서 자립경제관념을 가질 필요가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네. 그냥 먹고 입고 자고가 제공되면 그것으로 내면화를 시키지 않으면 죽는 것으로 평생 살다가 갑자기 자립경제라는 숙제를 맞닥뜨립니다. 네. 그래서 이 흑인들과 전쟁에 진 남부인들은 공통으로 자유를 얘기하기 시작했는데, 당연히 개념이 다르죠. 흑인들은 백인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그런 거를 갈망하면서 빈곤과 싸워야 했고, 이 상황 속에서. 남부인들은 마찬가지로 빈곤해졌고, 역시 자유를 갈망하고 있지만 무엇에 의한 자유이냐. 그것은 전쟁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기의 자유를 찾는 겁니다. 경제자유원식의 자유. 네. 맞나? 이름 그건가? 몰라요. 자유경제원인가? 자유경제원이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북부인들이 와서 말도 안 되는 걸 나한테 강요하고 있다, 이런 정서를 갖게 되는 거죠. 내가 옛날엔 농장에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었는데, 그렇죠. 노예는 다 어디 가고 농장은 다 어디 가고, 내가 막 주지사하고. 네. 그런 정서는 이게 북부 입장에서는 맞아야지 된다, 이런 생각을 북부의 이제 연방 정부는 했던 거고, 그래서 아직 정신을 못 차리는구만. 네, 군정을 실시해 버립니다, 남부에 대해서. 그래서 남부의 기득권들이 계속 이제 개일 것 같으니까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뭐 군부가 이제 남부를 다스리도록 해버린 거예요. 네. 일정 기간 동안. 그게 왜냐면은 이제 전쟁에 이기면 아무래도 큰 싸움에 이기면
양쪽 다 약간 뭐랄까 극단적인 사람들이 득세를 해요. 네. 그래서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 노예제에 대한 어떤 그 남부 문제에 대한 급진파와 온건파로 갈라지는데 그 급진파들이 주장한 해법이 이제 군정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군대가 와가지고 남부인들을 이제 탄압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남부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에요. 북부인들이 전쟁에 졌다고 말이지. 그렇죠. 이 남부놈들 아직도 집에 머스켓이 가득하다고 가서 족쳐야 된다고 이런 네. 공화당의 급진적인 사람들이 네. 군정을 선택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분이 안 좋은데 그러지 않아도 그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남부는 일단 노예는 이제 없기 때문에 노예가 없는 상황에서 어떤 산업화를 시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또 북부가 도와줘야 했고 그 남부도 나름대로 이제 산업화를 하게 됐는데 그 산업화의 중심 세력은 뭐 누구겠습니까 또. 뭐 갑자기 그동안 이제 돈 없던 남부에 뭐 이 빈곤 측이 뭐 그 사업을 했을까요? 결국은 아니죠. 한민당이죠. 예, 그래도 망해도 이제 3대는 가는 과거에 이제 농장 경영했던 그런 남부의 기득권들이 다시 이제 산업화의 중심에 서게 되는 거고. 그래 뭐 내 땅에다가 그럼 저 공장이나 올려볼까? 예. 그러다 보니까는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을 선출한다든지 이런 문제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 문제가 벌어지는데 그 얘기는 뭐 나중에 하고 어쨌든 그 정치적 문제를 풀기 위해서 북부가 이런 군정이나 이런 것들을 나중에 할게. 예, 그렇죠. 나중에 그 북부의 군정이 끝나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남부를 이제 좀 다독여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정치적으로. 그래서 그래 너희들이 좀 지금까지 고생도 했고 뭐 하니까 뭐 정신을 니들이 100%를 차리지는 않았지만 하지만 우리 그만할게. 그리고 군정이 종식이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남부의 기득권들이 다시 복귀하는 거죠. 그렇죠. 방금 말씀드린 어떤 산업화의 과정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복귀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붙이는 이름이 있습니다. 리디머라고도 하고. 리디머. 네. 또 이제 부르봉이라고도 버번이라고도 하고. 부르봉. 버번 위스키 그 버번이요. 그렇죠. 네. 그 이제 어원이 부르봉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 뉴올리언즈 근간에 네. 있던.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복귀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흑인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게으른 사람들, 무능력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인간으로 보지 않는 그런 정서, 그런 것들을 그대로 또 흑인에게 투영을 해서 그게 이제 남부의 어떤 그 사회적 조건이 돼요. 여적지 이제 전쟁 이후로 꾸준히 억눌려 있어서 화가 났는데 우리 집안이 예전에 큰 농장을 했는데 망했어. 나는 미국의 사상 첫 이제 현대 용어죠. 화이트 트래쉬가 됐어. 네. 남는 것도 없고 그냥 한량이 돼버렸어. 이 백인 아저씨가. 울분은 쌓여있어. 난 막 우리 아버지가 참전도 했었어 막. 남부군으로. 그쵸. 이런 사람들이 흰 복면을 뒤집어 쓰고 백인의 힘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쿠클럭스 클랜, KKK의 시조입니다. 네. 그래서 모든 정치가 사실 이런 식인 게 이게 뭐랄까요? 자기들이 피해자라는 겁니다. 결국 남부인들이 남북 전쟁에 의해 졌고 그 증거 때문에 부당한 군정의 통치를 받았고 그 군정의 통치를 받으면서 탄압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저항할 것이다. 그리고 저항의 대상은 북부인이지만 또 북부인은 어쨌든 강하기 때문에 약한 북부인의 어떤 수혜를 입은 놈들부터 우리가 처단한다. 그래서 흑인이 다 주요 타겟이 됐어요. 쿠클러스 클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거는 등장부터 약간 생각 전개까지 나치랑 똑같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다른 나라 역사나 이런 걸 보다 보면은 인간사 똑같습니다. 피해자가 되고 자기가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그 피해자들이 과격한 방식을 동원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복구하려고 해요. 네. 그게 대표적인 게 쿠클럭스 클랜이고 그리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재건이라고 하면 재건. 남부의 재건. 네. 예. 그래서 재건이라는 게 또 주요한 미국 역사학의 주제 중에 하나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그냥 토막 상식으로 알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19세기가 흘러가면서 남부는 공업을 발전시키기도 하고 농장을 다시 키우기도 했지만 중요한 건 이젠 노예제가 없다 보니까 굴러다니는 백인을 쓰든지 네. 아니면은 흑인도 이제 뭐 계약서까지는 안 썼겠지만 주급을 줘가면서 일을 시키든지 해야 합니다. 그렇죠. 사정을 아는 흑인들끼리 동네를 만듭니다. 그렇죠. 이제는 흑인들도 예전 백인들이 북부에서 그러했듯 타운을 만들고 네. 도시를 형성합니다. 빈민촌이었다가 그게 커지기도 하고요. 자기들끼리 교회도 만들고. 그렇죠. 흑인 교회 이런 것이 생기고 흑인 학교, 흑인 대학 설립 이런 것들도 이제 흑인들이 자체적으로 우리가 뭔가 이런 것들을 해야 우리가 교육도 받았고
그걸 통해서 노동력을 판매할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되고, 그래야 앞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고, 이 자유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 이런 개념들을 갖추고 그런 생각들을 나누기 시작하면서 흑인 커뮤니티들이 형성이 돼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뉴올리언즈 같은 남부의 대도시에는 이제는 자유민이 된 흑인들이 부두 노동자 일을 하면서 돌아갈 때는 자기 동네 자기 흑인들 구역 동네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은 KKK 한량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네. 거기에서 이제 뭐 프랑스에서 넘어온 이런 악기 같은 것들을 배웁니다. 근데 작법은 안 배웠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뚱땅뚱땅합니다. 네. 미국 재즈의 시초가 됩니다. 아, 멋있네요. 네. 그렇죠, 재즈. 이 시기에 아무튼 그 남부의 이런 방금 말씀드린 이런 극단주의자들은 흑인을 그냥 막 보면 막 때리고 돌 던지고 불 지르고, 그래서 죽이고. 그게 프랑스 군악대가 놓고 간 악기들이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한을 실어서 노래를 하고 그 노래의 가사에 그런 것도 반영되고 뭐 그런 일도 있대요. 뭐 음악을 제가 저는 락커라서 흑인들이 스스로 삶을 개척을 효과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덜어 생겼고 사회적인 위치가 올라가자 울분에 차 있던 소수의 백인들과 충돌이 계속 빚어지면서 남부 온 동네에서 다 충돌이 빚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귀찮아진 모든 주정부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흑백은 가다놓는 게 맞겠다라는 판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1883년에 연방대법원이 주정부의 인종차별은 금지한다. 그런데 뭐 사조직이나 개인의 인종차별에 대해서 우리가 제재를 가할 것까지는 없는 것 같다. 그럼 헛소리입니다. 네, 이런 판결을 내리죠. 그리고 1896년에는 이 루이지애나 주의 법에 보면은 인종에 따라서 기차 좌석은 분리해라. 서로 싸우니까. 네. 사실 서로 싸우는 게 아니죠. 백인이 흑인을 괴롭히니까. 그죠. 네. 분리해라. 이런 법이 있는데, 대법원이, 그건 뭐, 그럴 수도 있는 것 같다. 그 다음에 또, 이런 흑인 학교를 이제 세우지 않는 경우에도 백인만을 위한 학교를 따로 세울 수 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도 백인 학교를 따로 세워서 백인들을 보호할 수 있다. 이런 판결들, 일련의 분리를 전제로 한, 인종 분리를 전제로 한 판결들을 쭉 내려요. 네. 로자 파크스 여사가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지 않을 때까지 이어져 간 거군요. 그렇죠. 예, 그리고 한 세기를 가고 이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미국의 뿌리 깊은 경제적 차별의 근간이 됩니다. 이것을 이제 짐크로우법이라고 하고 소위 이것이 적용된 곳을 짐크로우 사우스라고 부르는데 이 남부 지역을 통틀어서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더더욱이 사람들이 직장에서도 직군에서도 섞일 수 없는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당연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못 사는 동네에 흑인들이 살죠?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그냥 몰래가 아니죠. 사실은 다 드러내놓고 수도를 늦게 깔아준다거나 방역을 덜 해준다거나 난방을 나중에 석탄 공장을 덜 지어준다거나 발전소를 더 멀리 짓는다거나 편의시설을 덜 놓고 경찰서를 안 놓고 소방서를 안 놓고 땅값이 못 올라가게 하고 이런저런 근거들을 제공하는 거예요. 이게 이름이 짐크로우인 이유는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어떤 연극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등장인물이 꼭 짐크로우가 나온대요. 근데 짐크로우의 역할이 뭐냐면 백인이 이제 흑인 분장을 하고 그 흑인이 할 법한 행동들, 아까 전에 말씀드린 흑인이 할 법한 행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공손한 태도와 머리를 긁고 이를 드러내는 어떤 그러한 표정과 이런 것들을 익살스럽게 재현하는 그렇습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캐릭터가 등장을 하는데 걔가 이제 짐크로우예요, 이름이. 네. 맞아요. 네. 그리고 그게 흑인을 차별하는,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차별하는 대표적인 코드인데 그러한 것들을 다 정당화시키는 어떤 법이다라고 해서 짐크로우 법이라고들 일반적으로 불렀다는 거죠. 한국은 1980년대까지 그런 런디엠씨 음악을 배경으로 짐크로우 같은 캐릭터를 내놓는 코미디 프로가 있었죠. 그거. 어허. 단어를 말하긴 어렵다. 그게 강두석 씨가 나왔었어요. 네, 그죠. 그게 나중에 이제 리메이크를 했었잖아요. 아, 그런가요? 네, 리메이크를 해서 문제가 됐었어요. 어느 미친놈이 그런 생각을 했다. 그런다, 그걸 이제 샘 해밍턴 씨가 SNS에 불편함을 드러냈고, 이러지 좀 말았으면 그렇구나. 좋겠다라고, 그래서 또 개그맨과의 약간 설전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마 2014년인가 2010년대쯤 될 거예요. 야, 혼날라고. 아무튼 이 짐크로우 체제가 80년 정도 갑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남부 사람들도 이제 흑인의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떻게 이거를 정치적으로 어떻게 할까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자유민이 됐는데 네. 두 가지 사실은 좀 이제 양가 감정을 가졌는데 아직도 백인이 흑인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흑인들을 활용해서 예를 들면은 그 동네에 있는 당의 지역 조직을 장악하려고 한다든지 뭐 이런 시도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 다시 주인에게 돌아간 흑인이 많았다고 하죠. 네, 뭐 그런 식으로. 경지적 궁핍함을 못 이기고. 네. 그래서 흑인이 자유민이라고들 하니 그러면 뭐 이렇게 활용하지. 그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흑인에게는 선거권을 우리가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게 좋겠다. 이게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네. 그런 정서들이 이제 많이 생겨서 어떻게 하면 흑인의 투표권을 제한할 것인가를 열심히 이제 머리를 굴려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앞서 맨 앞에 말씀드렸듯이 미국이라는 체제는 계몽주의를 근간으로 해서 이런 이제 유럽 대륙에서 이제 구현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실험적인 민주주의 체제를 미국이라는 새로운 땅에서 구현하려고 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럼요. 어떤 의미로든 간에 그리고 이후에 어떤 뭐 잭슨 민주주의의 세례도 있고 해서 어떤 의미로든 간에 투표권은 뭐 보장해 줘야 됐어요. 하지만 투표권을 보장받는 데에 있어서 이런저런 전제 조건을 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남북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그 전제 조건 중에 인종이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전제 조건이. 그래서 흑인은 투표를 못하면 이렇게는 못하니까. 그래서 최소한 글을 읽을 수 있어야 됨. 그리고 최소한 어느 정도의 재산은 있어야 됨. 이런 조건들을 달기 시작해요. 흑인 들어오기 힘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효과로 백인 유권자가 한 26% 정도 감소했다. 이런 법이 만들어져가지고 이런 통계도 있지만 똑같은 상황에서 흑인 유권자는 60% 이상이 감소했다. 이걸 의도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된 상황이고 네. 여기에 더해서 20세기 초까지 계속해서 다양한 법령 체제를 통해서 남부인이 거의 모든 생활에서의 교묘한 인종분리 시도를 제도화하는 일들을 이제 쭉 합니다. 그래서 철도는 물론이고 대기실, 화장실, 음식점, 극장, 공원, 병원 다 이제 인종분리를 하게 되는 이게 남부의 일상이 되죠. 그렇습니다. 물론 북부의 일부도 이제 그런 데들이 있고. 그리고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백인들은 계속 흑인들 때리고 이런 것도 이제 린치라고 하고. 네. 이런 일들이 되는데 이게 미국의 이제 어떤 역사를 보면은 혁신주의자라는 사람들이 등장을 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동안 이제 미국의 어떤 발전 단계에 따라서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이러니까 양극화가 심화되고 사회적으로 빈곤층이라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 사람들을 왜 이렇게 괴롭히냐 이러면서 혁신주의자들이 뭔가 평등, 우리나라로 따지면 경제민주화 이런 거를 주장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회개혁을 외치기 시작하는데 이 사회개혁의 내용에 사실은 흑백분리의 상황까지 간 인종 문제는 들어가지 않은 상황들이 많이 이제 이어집니다. 네. 물론 그걸 모든 사람이 신경을 안 쓴 건 아니지만 선구적으로 이 인종 문제를 제기하고 인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동으로 옮긴 백인들이 있었어요. 네. 하지만 그 사람들이 결코 다수는 또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흑인들은 이게 뭔가 사회적으로 변화하는 것도 남북전쟁 이후에 정체되고 있지만 하지만 또 사회 변화를 일으키자는 사람들도 우리 흑인의 어떤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이게 이 정도가 한계인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고요. 그리하여 흑인 커뮤니티 내에서 선지자가 나올 필요가 있었고 정치적 각성을 이끌 리더가 필요했는데 사상적 근간을 제공한 사람이 W.E.B. 두보이스입니다. 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흑인들이 스스로 강해지자 이런 정서들이 이제 대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우리 공부 열심히 하고 돈 많이 벌어갖고 성공해가지고 우리가 백인 주류 사회에 들어가야 된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정서였어요. 네. 근데 이제 이 두보이스라는 사람은 이제 이 사람은 성공한 어쨌든 흑인 엘리트인 거죠. 공부 많이 한 미국의 볼셰비키라 스스로를 칭했습니다. 네. 이 사람은 이렇게 무슨 우리가 스스로 이제 이렇게 돈 많이 벌고 이런 게 해결책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시민권 향상을 위해 싸워야 된다라면서 1905년도에 나이아가라 운동이라는 걸 창설을 했고 이건 이제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지지자들하고 만나고 나이아가라 운동이에요. 네. 근데 이제 나이아가라 폭포라는 게 캐나다하고 근처에 있나 봐요. 네. 그렇죠. 근데 미국 쪽에 그 나이아가라 폭포 주변에 있는 미국 숙소에는 흑인이 들어갈 수가 없었고 캐나다 쪽의 숙소에는 흑인이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네, 캐나다에서 아무튼간에 이제 그게 나이아가라 운동이었고 이걸 근간으로 해서 백인 혁신주의자들 일부와 손잡고 전국 유생인 지위 향상 협회를 창설합니다. NAACP 네. 나성인의 이야기로 들으신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센 압력 단체. 네.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세계대전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동안은 이제 태도를 바꿔서. 네. 이 세계로부터 고립되어 있던 이런 어떤 신세를 좀 바꿔서 이제 뭔가 세계에 이제 개입을 하게 되면서 세계대전을 거치는데 전쟁을 하려면 백인만 갖고 전쟁이 되겠어요? 흑인 병사들도 다 동원하죠. 그러면 흑인 병사들을 동원했으면 군대를 뭐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군대 내에서 인종차별이 벌어져가지고 자기들끼리 뭐 죽고 싸우는 것보다는 인종차별을 못하게 해가지고 병력을 효과적으로 통솔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닙니까? 네. 그죠? 병역 내에서 인종차별이 금지됩니다. 네. 그리고 이걸 뭐 흑인 군대와 백인 군대 뭐 이렇게 막 나눠서 통솔하기도 어렵고 여러모로 군대라는 전쟁통의 군대라는 상황이 오히려 인종차별을 완화해주는 어떤 수단으로 기능을 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참전한 경험들을 흑인 스스로도 우리가 이 미국에 그전까지는 약간 미국인인지 아닌지 사실 내가 약간 분열적인 상태에 있었다고 한다면 전쟁에 참전하면서 미국인으로서 내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어떤 그런 역할을 했다. 이런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정체성을 갖추게 돼요. 네. 시민의 정체성. 예.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전쟁에 참전했던 참전 용사들이 다시 사회에 복귀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줘야 되고 사회 안전망의 어떤 효과를 이제 좀 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그래 사회적 문제가 되고 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의 흑인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당연하겠죠. 우리도 참전했는데 우리는 이거 왜 저 사회 안전망의 어떤 대상으로서 취급을 안 해줍니까? 뭐 이럴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왜 우리에게 일자리 안 줍니까? 우리도 똑같이 참전해서 미국을 위해 싸웠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흑인의 지위가 이것 때문에 향상이 됐고 본격적으로 이제 1954년에 연방 대법원이 공립학교에서 인종분리라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브라운 대 토피카 교육위원회 재판입니다. 네. 이 당시에 대법원장이 얼 워런이라는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이 대법원장이 된 거는 사실은 프랭클린 루즈벨트 때문이에요.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뉴딜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보수적인 이제 대법원이 다 껌껌이 다 그 발목 잡기를 하다 보니까 대법원을 박살내버렸거든요. 그때 이제 진보적인 어떤 사람으로 임명한 게 얼 워런이었는데 이 사람이 대법원장을 하면서 미국 사회의 일반적인 변화들을 이렇게 이끌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인종 분리가 이제 뭔가 이제부터는 아니다. 이런 게 이제 정서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이듬해 네. 에디터가 이야기한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이 일어납니다. 네. 로자 팍스라는 사람이 엘라베마주의 몽고메리에서 버스에 그냥 타고 오늘날로 따지면 운동권인 거죠. 백인 승객용 좌석에 앉아버립니다. 그리고 뭐 백인 승객용 좌석에 앉았던 게 아니고 정확히는 네. 흑인 좌석에 앉았는데 네. 백인이 서 있으니까 운전사가 와서 그렇죠. 비켜달라. 네, 네. 거기 좌석의 팻말을 바꾸고 비켜라라고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두 네. 표현이 다 맞는 거죠. 네. 백인이 앉으려고 하면 백인 좌석인 거야. 그렇죠. 흑인 좌석이라고 써 있는데. 네. 네. 그래서 이걸 개겨서 이제 싸우고 이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은 로자 팍스의 이름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가장 중요한 지도자를 탄생시키죠. 데뷔시키죠. 그래서 이 로자 팍스로부터 시작된 운동이 이제 민권운동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이제 목사님이 동네 개척교회 목사가 갑자기 전국구 스타가 됩니다. 네, 연설도 잘하고 뭐 똑똑한 사람이니까 네. 이렇게 쭉 떠오르는 이런 그래서 흑인 엘리트 집단의 일원들이 이제 이런 민권운동에 전면에 등장하는 이런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이제 그 배경에는 앞서 말씀드렸지 이제 흑인 대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흑인 엘리트 집단을 만들었다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텔레비전이 많이 보급되다 보니까 이런 대중문화라는 게 이런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사회를 제3자적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또 대중문화거든요. 그러니까 대중문화 텔레비전을 갖다가 텔레비전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고 있으면 흑인들 입장에서는 우리 처지가 이렇게 개각구나를 사실 느끼게 되는 이런 순간순간들이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흑인들이 또 각성하게 되는 이런 과정이 있었고 북부 산업주에서는 흑인이 중심이 된 노동조합들이 정치적인 로비나 이런 걸 통해서 힘을 키워가는 과정도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들이 맞물리면서 민권운동이 폭발적으로 이제 힘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1963년에 이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비폭력 시위를 이끌고 있는데 경찰이 폭력 진압을 하는 모습이 TV에 막 생중계되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전국 유생인 지위 향상협회의 임원이 이런 상황 속에서 살해되고 네. 그리고 흑인 교회에서 막 폭발이 일어나서 흑인 어린이 4명이 목숨을 잃고 영화 셀마에 나왔던 내용들이죠. 아 그래요? 네. 셀만 제가 몰라가지고 셀마가 뭐야? 네, 셀마와 루이스 아닌가? 아니다. 아니, 그건 델마와 루이스. 델마와 루이스. 네. 네. 그거 쓰기 나름입니다. 아 그래요? 그거 시비할 때야 지금? 네, 아무튼 그래서
야, 이게 대단한 일이 되고 있다. 이렇게 돼서 결국 그 당시에 미 행정부를 이끄는 케네디 대통령이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서 이게 지금 난리가 났기 때문에 흑백 분리와 고용차별, 인종에 의한 고용차별은 금지해라. 그리고 학교의 흑백 통합을 위해서 이 연방정부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권한을 증대하겠다. 그리고 이것을 입법을 통해서 민권법이라는 법을 통해서 뒷받침하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 민권운동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 법을 통과시켜달라고 또 데모질을 해야 되겠죠. 우리 운동권들이 말이죠.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거리로 죄 나와가지고 엄청난 막 20만씩 나와가지고 시위대가 행진 워싱턴 DC의 몰 지역이라는 데서 행진을 막 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지금의 모든 미국의 어린이들이 학교 가자마자 배우는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연설이 나오죠. 네. 이때. I have a dream. 네. a dream입니까? 네. 네. I have a dream. 네. 꿈이 있습니다. 근데 꿈이 이제 있습니다. 우리 꿈이 있습니다까지 말고 그 꿈이 뭔지는 사실 별로 잘 몰라요. 그 백인 아이와 흑인 아이가 놀이터에서 함께 즐겁게 노는 것. 그렇죠. 이게 형상화하면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 양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조지아주의 뭐 붉은 언덕에서 주인이었던 자의 후예와 노예였던 자의 후예가 사이좋게 앉아서 함께 있는 네. 그런 꿈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조지아주는 또 남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이 명연설을 하고 막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이러면서 민권법이 이제 통과가 되고 이때 이 우리의 한 세대 앞 선조들 이제 흑인들이 이 사실을 처음 확인합니다. 백인 경찰들이 심각하게 저 집회에 나온 흑인 시민들을 구타하기 시작을 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생각보다 TV에 많이 나오지 않는다. 그렇죠. 네. 그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네. 1971년에 그 유명한 시이자 노래가 나오는 거죠. 혁명은 TV에 방송되지 않는다. 야, 멋있다. 예. 멋있네요, 이름이. 이 밥 딜런의 노래에서 차용한 그러니까 그 영감을 얻은 곡이었습니다. 71년이었습니다. 네. 마치 이거 저기 같네요. 주말엔 같네요. CBS 주말엔. 네. 그 노래 듣고 오시죠. 이런 이제 시작하는 건데. 오늘의 금지어 할까? 우리 깜짝이야. 그 말을 듣네. 오늘 유승균이 선곡한 노래는 뭐 몇 년 전. 내가 나를 왜 3인칭으로 불러? 몇 년 전으로 돌아가서 뭐 그때를 뭐. 이게 김민아 들어오기 전이구나 그게. 예, 뭘 노래를 설명을 하는데 나는 노래를 설명하기 위해서 몇십 년 전으로 돌아간 다음에 그 몇십 년 전이 어떤 상황이었는데 그때 빌보드 차트에는 1위가 뭐였는데 이런 얘기를 한참 한 다음에 그때 4위 했던 노래입니다. 이러고 왜냐면 1위가 마음에 안 들거든. 그때 그 상황에서 1위 한 노래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게 그때 1위를 했는데 지난주에 10위를 틀었어요? 네, 그 차트에 10위에 있던 노래입니다. 이렇게 하고 틀더라고요. 되게 웃기다고 생각하거든요. 엄청 웃기다 이거. 대본 쓸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래. 아니 난 좋다고 생각해. 그리고 팟캐스트로 들으면 그리고 노래는 못 들어요. 맞아. 그렇구나. 깔끔하게 잘 자르시더라고. 네. 네. 저작권 문제가 있다 보니까. XSFM입니다. 스레드가 늘어서 CPU만 바꿔 쓸 수 없다니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일까요? 맞긴 맞는 말입니다. 당황한 마음을 추스르고 컴스테이션에 전화 주십시오. 초고사양 주류의 시장에서 당신에게 필요한 적당한 스펙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파파야, 파인애플, 망고, 건포도, 그리고 우란다. 열대과일 가득한 수제강정, 언제나 우란다. 고객도 업체도 늘 오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당신의 스트레스를 나누려 노력하겠다는 거죠. 02-2120-2337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광고 듣고 왔습니다. 이게 꼭 밥 딜런이 한 얘기 때문에 다 이렇게 바뀐 것도 아니고, 마틴 루터 킹 목사가 혼자 다 이끌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우리가 연대를 해서 뭔가 소리를 낼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달을 만한 충분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60년대 말에는 이런 저항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법도 바뀌었고요. JFK 정부에 의해서. 그렇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뭐 말씀하신 대로 흑인 지역에서의 어떤 뭐랄까요, 그 얘기로 하면 라이엇, 폭동 이런 형태로 이제 분노가 표출되기도 하고, 네. 그리고 그것에 이제 백인 경찰의 어떤 진압과 구타 이런 것들이 뭐 TV에 뭐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일부 방송되기도 하고, 네. 그것이 다시 공분을 불러일으켜서 어떤 흑인 사회의 분노로 이어지고 이런 악순환들이 있었어요 이때 이미.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똑같은 상황들이 마치 카피 앤 페이스트처럼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 온 겁니다. 네. 오늘날도 사실 그런 거죠 이게. 네. 그런 상황들이 이때 이미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때 민권법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이제 뭐 투표권, 앞서 말씀드린 훼손된 투표권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흑인에 대한 그런 것들을 또 보완하기 위해서 68년도에도 사실 민권법 개정안이라든가 이런 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계속 민권운동들의 역할이 이어집니다. 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68년도에 케네디와 킹 목사 모두 이제 암살되는 비극을 뭐 맞기도 하고, 또 이런 슬픈 일들이 있었죠. 네, 아주 시끄러운 때였습니다. 왜냐면은 투표권법이 통과되던 그 해에는 말콤 X가 암살을 당했었거든요. 네. 네, 그리고 3년 뒤에 그 반대편에서 반대 주장을 오랫동안 해왔던 마틴 루터 킹 목사도 암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말콤 X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좀 뭐랄까요, 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개혁이 저항이 세고 이러다 보면은 뭔가 우리 사회에서 뭐 흑백이 통합돼서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자 이런 주장을 능가하는 주장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야, 흑인은 흑인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해. 괜히 우리가 백인 기준에 맞춰서 백인들과 함께 살려고 할 필요가 없어. 평화 웃기고 있네. 응. 흑인들은 백인하고 싸워서 기득권을 쟁취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게 모든 소수자의 그 어떤 운동에 다 있는 정서예요, 사실은. 그렇죠. 예, 이게 잠복되어 있는 정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 주류 운동이 사회를 못 바꾸면 이 정서가 반드시 튀어나옵니다. 맞습니다. 예, 뭐 이게 제가 얘기하기는 어려운 주제지만 여성주의나 이런 데서도 똑같아요. 여성주의만 그렇습니까? 진보 정당 운동, 그다음에 뭐 노동 운동, 그다음에 무슨 뭐 성소수자 운동 다 비슷한 이런 정서들이 있어요. 대중 노선이 있고 급진 노선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죠. 그리고 그 급진 노선을 이끌었던 것이 그 미국에서는 이 민권 운동에서는 일라이자 모하메드가 이끄는 네이션 오브 이슬람 네. 이었고, 여기에 핵심 간판 선수가 말콤 X였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동화 어시밀레이션, 이게 어시밀레이터는 뭐야? 어시밀레이터. 가스 채취하는 데는. 그렇죠. 가스 캐는 곳이에요. 네. 어시밀레이션. 예. 동화는 됐고, 예, 이런 분리야. 그렇죠. 영화 스파이크리 감독의 영화 말콤 X의 유명한 장면입니다. 네. 백인 대학생이 와가지고 내가 이걸 당신을 지지하고 네. 운동을 지지한다. 내가 어떻게 도움이 되면 좋겠느냐 여러 번을 물어보는데 말콤 X는 딱 한 번 말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 넌 됐어. 백인이 뭐래? 넌 됐어. 흑인이지. 네. 그래서 인종적인 독특성을 우리가 쟁취하는 걸로 이거를 우리가 다시 되찾는 걸로 네. 인식을 전환하자. 그래서 우리는 아프리카의 문명으로 아프리카 문명에 있던 그 시기로 우리의 고유한 어떤 흑인의 성질로 돌아가야 된다. 이 운동이 블랙 파워였어요. 그렇습니다. 블랙 파워였고 이게 이제 어떤 분리주의적 주장을 내세우면서 생긴 단체가 방금 말씀하신 네이션 오브 이슬람. 이게 번역어가 이제 이슬람 국가인데 이러면 이제 우리가 쟤네들이랑 이제 약간 헷갈리니까 IS랑 헷갈리니까. 그렇죠. 네. 어쨌든 네이션 오브 이슬람. 이 사람들은 뭐 백인 악마로 묘사하는가 하면 흑인은 맞아요. 이제부터 이슬람 신앙을 가져야 된다. 기독교는 아니다 우리가. 네. 우리 몸에 맞는 옷이 아니다. 따라서 딱히 뭐 꿀어나고 관련도 없는 뭐 그런 얘기였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사이비였어요. 네, 그렇죠. 흑인에 맞는 옷을 입자가 이제 핵심이었어요. 근데 이게 어쨌든 주장으로서는 사실 정치적 주장으로서는 저 같은 입장에서는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주장이지만 말씀하셨듯이 소수자 서사에는 언제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있는 얘기입니다. 또 그렇구나 하는데 여기서 이제 또 그 유명한 또 이 약간 무장 단체 이런 것 이제 블랙팬서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포레스트 검프를 보면은 이제 블랙팬서가 반전 운동가들이랑 같이 활동을 하죠. 아, 멋있다. 네. 이제 그 말콤 X가 서사 정신적 기반을 제공해서 나온 무장 단체가 블랙팬서라면 이 블랙팬서는 이 두보이스가 외친 이 공산주의의 사상적 배경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떤 블랙팬서라는 상징이 좀 간지가 나지 않습니까? 네. 블랙팬서. 네, 멋있잖아요. 흑표당. 네, 흑표당 혹은 흑표범당이라고 번역됩니다. 네, 와칸다.
네, 그렇죠. 와, 네.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아. 근데 이제 우리 저기 가수 있지 않습니까? 마 잭슨, 마이콜 잭슨. 누구요, 누구? 마이클 잭슨. 마이클 잭슨. 네. 마이클 잭슨이 무슨 뮤직비디오에서 뭔지 잊어버렸는데 뭘 노래를 하다가 마지막에 뭘 때려 부시. 하여튼 그 뮤직비디오에서는 마이클 잭슨 때려 부십니다. 벽도 부시고. 뭐였을까? 자동차도 부시고 기억이 날 것 같기도 한데 뭘 부시는데 마지막 장면에 검은 팬서로 변신해서 퇴장하는 뮤직비디오가 있어요. 기억 안 난다. 청취자 여러분 알려주세요. 네. 근데 그게 논란이 돼서 아마 TV에서는 마지막에 블랙 팬서가 되는 장면이 잘렸는데 그게 참 세상이 경천동지한 거예요. 지금은 블랙팬서라는 슈퍼히어로도 있고 블록버스터 장르 영화가 돼가지고 전 세계에 다 팔려나가고 아무나 다 보는데. 네. 예. 불과 20-30년 전의 일인데 말이에요. 그게 잘린 이유가 바로 이 블랙팬서를. 어려운 것도 아니고 블랙 앤 화이트였네요. 블랙 앤 화이트였구나. 네. 그 노래가. 블랙 앤 화이트였구나. 네. 블랙 오어 화이트. 네. 그렇죠. 블랙 오어 화이트. 네. 부셨습니다, 거기서 그렇게. 아무튼 그게 그렇게 오래된 일도 아니에요, 그죠? 네. 급진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제가 그 말콤 X에 대해서 좀 덧붙이고 싶은 게, 말콤 X가 성지를 갔다 옵니다? 예. 그 북아프리카도 순례하고, 메카도 가고 그래요. 가서 대충격을 받죠. 우리 미국에 내가 있는 네이션 오브 이슬람이 하는 말이 다 헛소리였네? 그래요? 가르침과 선지자의 가르침과 아무 상관도 없네? 그래서 말년엔 좀 뉘우쳤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꾸란은 평화를 얘기하네? 그러면서 돌아와서 갑자기, 말이 부드러워지고, 특유의 강경한 자세가 사라지고, 인종과 무관한 화합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마틴 루터킹과 비슷한 색채를 띠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미 네이션 오브 이슬람은 조직도 너무 커졌고, 들어오는 돈도 너무 많고, 얼굴에 해당하는 말콤 X가 저렇게 두면 안 됐거든요. 얼마 안 가서 네이션 오브 이슬람 주변 사람들로 보이는 사람들로 인해서 말콤 X의 집이 테러를 당하기도 하고 그때 이미 말콤 X는 죽음을 직감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제가 그걸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그 말콤 X의 전기를 학교 도서관에서 읽었는데 그게 70년대 판이에요. 개정판이 안 나왔대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예. 거기에도 나오고 영화에도 나오는 이야기는 결국은 이제 대중운동으로 선회하자 급진 세력이 이 사람을 제거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지금까지의 다수설. 네, 그렇죠. 네이션 오브 이슬람에 의해서 암살이 당했다. 내부 분파였다. 이것도 이제 패턴만 다르지 많은 나라에서 볼 수 있는 많은 커뮤니티에서 볼 수 있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여튼간에 민권운동은 소수인종의 민권운동에서 영향을 받아서 베트남전 반대 운동으로도 커지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미국사에서는요. 그렇죠. 근데 그런 흐름들이 그동안 이제 밀려나 있던 이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세상 이제 개 같은 세상인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우리 남부인의 후예들, 네. 그 남부인이라고 부르는 다수 백인들의 어떤 후예들, 그 다음에 보수적인 어떤 학자들, 그 다음에 복음주의 이제는 이제 그 어떤 혁신주의의 시대에서 전근대적인 걸로 치부된 복음주의 기독교의 근본주의적 일파들 그런 사람들이 야 이거 우리 미국을 되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침묵하는 다수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뭉쳤고 신우파로 어떤 정체성이 신우파라는 정체성을 갖게 됐고 그게 이제 레이건 정권 그렇죠. 80년에 레이건 당선으로 네. 왜 기가 됐나요? 레이건오믹스. 레이건이놈. 레이건 정권이 등장을 하게 되고. 네. 그리고 이게 계속 이제 부침이 있죠. 그래서 레이건과 부시의 시대가 클린턴의 시대가 되고. 세상이 뭐 좀 더 상식적이 되는 듯 하지만 뭐 전쟁도 하고 아무튼 클린턴의 시대가 됐지만 다시 또 그것은 또 아들 부시의 시대가 되고. 아들 부시의 시대는 다시 오바마의 시대가 되고. 오바마의 시대는 또 다시 트럼프의 시대가 되고. 이렇게 부침을 계속해 오면서 앞서 말씀드린 경로에 이제 인종 갈등이라는 것은 그대로 이제 사실은 뭐 양상을 조금씩 달리하긴 하지만 계속해서 유지가 되옵니다. 네. 변화된 것은 뭐였냐면 이런 이제 이 역사가 뭐 앞으로 굴러가기도 하고 뒤로 굴러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부자가 되는 흑인들은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가 된 흑인들과 백인들과의 어떤 격차가 줄었습니다. 부자가 된 흑인이 부자가 된 백인을 이기지 못하죠. 예전 월스트리트는 여전히 이제 백인들의 천국이고. 예. 근데 아무튼 간에 부자가 된 흑인들은 확실히
즉 흑인의 주류들은 흑인 내에서의 주류들은 삶이 나아졌어요. 적극적 차별 철폐 미국의 시도와 NAACP의 압력 단체로서의 60년간의 활동이 보람이 있었다. 결실을 맺은 게 아닌 건 아니다. 즉 중산층 이상의 성공한 흑인들이 많이 등장했다.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러면 예를 들면은 할렘에서 이렇게 있다가 하렘 디자이어. 하렘은 아니고 할렘 디자이어. 할렘. 네. 아무튼 이제 할렘에 부른 가수 영국 사람들. 네. 그렇게 이제 흑인 지역을 떠나서 주류 사회에 이제 편입되는 거잖아요, 사실. 네. 그러면 남은 흑인 지역 사회에 남아 있는 흑인들은 뭐냐면 그런 이제 부자가 되지 못한 빈곤층들이 남는 거거든요. 그러면 흑인 커뮤니티는 좀 더 이제 빈곤한 어떤 상황이 되고 이 사람들이 빈곤하기 때문에 즉 노동시장에 제대로 진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범죄나 이런 것들의 어떤 유혹에 더 강하게 빠지게 되고 흑인 커뮤니티 전체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개천에서 난 용만 개천을 빠져나갔다. 네. 그렇죠. 그런 상황들이 심화돼요. 그런 상황들이 심화되다 보니까는 이런 어떤 이 백인들의 입장에서도 약간 이제 양가적인 어떤 감정들이 생기는 게 성공한 흑인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 인종차별 없어. 그리고 우리 흑인 문화 좋아. 흑인 노래도 좋고. 이런 태도를 보이지만 하지만 이렇게 빈곤층에 있는 흑인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범죄에 연루돼 있다거나 또는 마약을 하고 있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존재이다. 라는 편견을 또 한편으로는 유지해오는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그리고 그런 편견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무슨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지금과 같은 오늘날과 같은 이제 흑인에 대한 어떤 차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존속될 수 있는 조건이 바로 이것 때문인 건데 인권운동의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국만큼 미국에도 땅값이 올라서 일 없이 부자가 된 알부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2010년대에 들어와서 많이 지적되는 게 미국의 부동산 얘기를 하면서 이 동네 사람들이 한국인들이 제일 잘 이해하죠. 담합을 해요. 우리 동네가 나중에 어떻게 재개발될 때까지 흑인을 받지 말자. 그렇겠군요. 왜냐하면 자기들 이제 짧게는 집값에 영향이 있고. 옛날에 국산차는 지하 주차장에 주차해 주세요라고 공문 붙인 것처럼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는 그래서 막 전문 직종이 들어가고 좀 잘 살게 된 어느 정도 좀 살게 된 흑인들도 똑같은 경쟁 입장이 아니게 된 거예요. 백인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예. 이게 이제 지역을 나누어서 사는 삶이라는 게 요런 결과를 낳는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의 예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블랙 리브스 매너 이런 것들을 문제 제기를 하는 극우 내지는 이런 백인들의 어떤 논리는 흑인이기 때문이 아니고 범죄자이기 때문에잖아요. 범죄자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고 우리는 범죄자에 대해서는 강한 뭔가를 해야 된다. 야, 이것도 특별한 사건이야. 인종차별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야. 네. 그런데 그런 주장에서 나오는 그 근거들도 사실은 그게 기원이 인종차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얘기인데. 네. 그 얘기를 드린 겁니다, 지금.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이제, 백인, 이제, 저소득층, 백인, 그리고 비주류, 트럼프 지지하는 이 계층. 트럼프가 자기에 대한 지지를 좀 더 강하게 해주길 바라는 이 계층. 그리고 러스트벨트에서, 일종의 이제 변수가 돼서 트럼프에게 승리를 안겨줄 수 있는 바로 이 계층. 이 계층이 갖는 이 인종차별 시위에 대한 어떤 정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난리 났잖아요. 인스타그램에 까만 거 올리고 네. 그다음에 무슨 이 대스타들이 흑인 스타들이 나와서 흑인 셀럽들이 나와서 분노하고 어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용인해서는 안 된다 이런 메시지 내고 트럼프를 평소에 지지해왔던 그 백인 비주류 노동자들, 백인 저소득층 이런 비주류 백인들의 어떤 그런 시각에서 보면은 그거 다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라는 거죠. 그렇죠. 즉 성공한 사람들의 위선이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게 트럼프의 전략이 그대로 먹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정서를 노리고 사실 트럼프가 디바이드 앤드 룰을 하는 거예요. 네. 그 트럼프가 계속 얘기하는 게 러스트벨트의 백인들이 못 사는 이유는 저 흑인들이 성공해서야.
그런 얘기를 이제 그런 얘기를 연상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편을 갈라서 그 얘기를 계속 이 인종차별 시위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이 여론조사나 이런 거 계산해 보면은 바이든이 이제 절대적인 우위이고 지금 네. 이번 선거는 완전히 트럼프가 진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미국은 50% 넘으면 절대적 우위라고 봅니다. 좀 복잡한 선거제 때문에. 네. 네. 그런 상황이지만 저는 사실 이 트럼프 지지층의 지금 내면을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내면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표와 이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은 이 사람들 여론이 죽어 있지만 워낙 이제 세상은 차 올라올 거예요. 네, 세상은 다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게 이제 메이저니까. 지금 얘기 안 하지만 어느 순간에 약간 이 시위가 이제 잠잠해지거나 좀 이제 이런 목소리들이 잦아지면은 네. 어떤 방식으로든지 또 표출될 거예요, 이 목소리가. 이 사람들의 어떤 비주류 정서에 의한 목소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흑인 셀럽들이 위선이다 이게 아니라, 그게 위선이기 때문에 하지 말자 이런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해야 되고 또 집요하게 뭔가 이 인종차별과 싸우는 정치적 기획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미국 사회에. 네. 그리고 미국 사회뿐만 아니라 세계가 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러자면 어떤 보편적 정서, 보편적인 문제에 어떤 그 문제를 제기하는 이런 좀 시선,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것은 어쨌든 근본적으로는 인종차별은 안 되는 것이고, 그 인종차별이 만들어낸 문제라는 게 지금 너희들이 얘기하는 이 사건의 특수성을 구성하는 요인이다라는 걸 계속 설명해주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소수든 다수든 뭔가에 저항을 하면 그 저항하는 사람들이 소수든 다수든 어떠한 이슈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 충분한 경험이 쌓였을 때 보통 나온다고 보셔야 됩니다. 내가 방금 이걸 딱 봤는데 화가 나가지고 다 끌려 나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르신들이 조갑재 씨가 화가 내는 것처럼, 화를 내는 것처럼. 이번 2020년의 집회가 왜 이렇게 크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다 겨나왔느냐. 지금 영국에도 엄청나게 큰 시위 있었죠. 이번 주에는, 요 며칠 전에는 2010년대 동안 이해를 여러 번 할 기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네. 옛날 2016년, 2014년에만 해도 속았을 거예요. 블랙 라이브즈 매러라니 올 라이브즈 매터지 이런 찌질이들이 나왔으면 속았다고요. 네. 근데 이제 안 속을 만큼 이해가 깊어진 거죠.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아저씨는 이제 유명 유색인종 연예인들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는 백인들도 다 나가서 가지고 얘기하고, 네. 그리고 콜린 캐퍼닉 이후에 나이키의 주가가 올라간 것을 본 지금의 IT 기업들이 우리도 목소리 내야 되나 보다. 그렇죠. 그런 변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저의 또 백인 엘리트인 코난 오브라이언 씨가 하는 오브라이언 씨. 네, 그 쇼를 보는데 요즘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돼갖고 맨날 집에서 동영상 찍어서 올리고 이러고. 요새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흑인 변호사하고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이번 사태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동안의 개그 모드는 버리고 이제 완전 진지한 태도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 얘기가 그런 거였어요. 이게 사실 한계를 느끼는데 자기가 이제 마틴 루터 킹이 암살되고 이럴 때 아주 2살, 3살 이랬는데 그때부터 반복되온 문제를 우리가 또 지금 오늘 깨달은 것처럼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절망을 느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지금 우리가 실천하는 것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걸로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 미국 사회가. 그렇습니다. 네. 그 점에서 뭘 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게 지금 필요한 거고, 그런 점에서 말콤 X가 오히려 그 어떤 인종차별을 대놓고 하는 이런 극우파라든지 그런 사람들보다 자기가 인종차별의 어떤 문제를 안다고 생각하는 리버럴들이 더 밉다는 식의 이런 얘기를 한 바도 있는데, 지금 나타난 이런 현상에서 그런 기분이 들 때도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 얘기를 오히려 그 흑인 변호사는 나도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지만 지금 하여튼 필요한 것들이 이렇게 같이 행동하는 것이고, 네. 우리가 어떤 통합을 위해서 무엇을 실질적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경찰이 이렇게 과잉 진압하고 실제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지금의 어떤 인종차별 현상들을 금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그리고 법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행동을 해야 될 때다. 네. 얘기를 하면서 정리를 딱 하는데, 저는 아무튼 그런 노력들이 그 미국 사회의
어떤 법적인 무슨 뭐 개선 뭐 이런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쨌든 흑인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나아가서 이 전 세계 어떤 소수자들의 어떤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보편적인 어떤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정치적 문제로 이제 확장해 나가는 그런 이제 이 움직임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뭐 이렇게 흑인들이 뭐 차별을 당해갖고 지금 시위를 하나 봐 연대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거 굉장히 좋고 그것이 이제 긍정적인데 그것 이상의 고민들을 항상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일단 첫 단계는 이 진심과 위선이 손을 잡아야 대중운동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네. 시사 아저씨였어요.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자, 간 좋은. 이거 왜? 그 소리 그만 듣고 싶거든. 악화된 간 건강,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 밀크시슬과 홍경천 추출물이 함유된 간 좋은이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간 건강, 간 좋은. 헬릭 스미스. 자연 친화적인 식물성 섬유 비오셀. 매끄러운 섬유 표면으로 민감한 피부도 안심할 수 있게. 빠르게 흡수하는 통기성 필름. 17.5cm 한층 더 길어진 롱라이너. 팬티 라이너도 역시 29days. 세상의 반을 위한 반값. 29days. 아스트랄 뉴스 기록실 뉴스 아카이브 6월 둘째 주의 뉴스 아카이브 7년 전 이야기. 야, 7년 됐어요 이게. 네, 7년 전이라면 2013년이죠. 6월 11일 경남도 의회에서 진주오리원의 해산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와, 이렇게 오래됐어요. 그렇죠. 이것보다 2주 앞선 5월 31일 국회에서는 여야가 진주오리원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2주 전에 여야가 함께 합의를 했는데 경남도 의회에서는 2주 후에 진주오리원을 그냥 폐업시켜버린 거죠. 그렇죠. 네. 역설적으로 생각보다 지방의회가 힘이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죠. 라는 걸 보여준 사례입니다. 네. 심지어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었거든요. 네. 거기에도 반하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해산 조례안을 통과시키자마자 13일 날 이 진주오리원이 폐업되는 조례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경남도지사에게 제의를 요구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시도의 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혹은 공익을 크게 해치는 결정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예를 들어 경남도에서 경남은 예산의 80%를 가져온다. 이런 조례를 통과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말도 안 되는 조례를 통과시키면은 그러니까 막 도군을 창설한다. 그렇죠. 네. 도청사를 황금으로 짓는다. 도방위군. 네. 우리만 입헌군주제를 한다. 그러면 해당 부서의 장관이 지자체의 장에게 네가 나서서 도의회에 한번 다시 생각해보자고 제의를 요구해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취소하라는 것도 아니고 도지사는 행정부 소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관이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해봐 라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데요. 네. 홍준표 당시 도지사는 이 보건복지부의 제의 요구와 그리고 국정조사의 증인 출석 둘 다 모두 거부했습니다. 그죠. 본인뿐만 아니고 소속 공무원들의 증인 출석까지 막았습니다. 그죠. 그때 참, 언론들도 더러 얘기하는 곳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진주의원 폐업이 홍준표 도지사의 단독 드리블이다, 사실상. 네. 네. 그리고 하나 더 거부한 게 있었는데, 시민단체에서는 이 진주의원 폐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민투표를 요구했어요. 네. 이것 역시도 2014년에 있는 지방선거에서 포괄적인 심판을 받기 때문에. 포괄적 심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네. 즉 보건복지부, 국회, 시민단체의 요구를 모두 거부하고 그야말로 진주오리원 폐업을 혼자서 밀어붙였던 거죠. 그렇죠. 물론 절차상의 불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소송이 진행이 됐는데 대법원에서는 2016년 8월에 진주오리원 폐업 결정은 위법하지만 폐업 결정을 취소하더라도 원상 회복은 불가의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는 아리송한 판결을 내립니다. 귀찮아.
뭐 이걸 나한테 가져와. 다른 어떤 사안보다 이 사안이 인상이 깊었던 거는 이 사안들이 홍준표 개인의 카리스마에 의해서 진행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 진저우리원 폐업은 2015년 메르스 그리고 올해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재조명된 바 있죠. 공공의료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전과 완전히 바뀌기도 했고요. 네. 이번에 당선이 됐죠? 네, 아직 복당 안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당선 직후 한겨레에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진저우리원 폐업으로 인해서 코로나 때 대응이 아쉬웠다라는 질문을 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그건 팩트 조작이다. 네. 폐업은 14년 전 도의회에서부터 김혁규 지사부터 폐업이 논의됐다. 김태호, 김두관 지사 시절에도 폐업 논의가 있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즉 폐업은 지속적으로 논의가 돼 있던 거고 폐업의 책임은 본인에게 없다는 거죠. 네. 네. 근데 뒤집어서 얘기해야죠. 그때는 새누리당의 이제 도의회의 다수를 차지했던 새누리당이 논의를 했어도 도지사 쪽에서 안 받아줬다. 네. 라고 해석하는 게 맞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7년 전에 이번 주를 생각하면은 홍준표 당시 도지사가 주도적으로 활약한 그림이 자명하게 보이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요, 지금 와서 되돌아보니까 정치인 홍준표 한 사람을 평가하는데, 지금 와서 다시 평가하는데 좀 좋은 자료가 되긴 맞는 것 같아요. 네. 사실상 정치인 홍준표는 지금 끝났습니다. 저는 그리고 끝난 원인이 이게 크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때는 이것 때문에 홍준표가 끝났다, 더 이상 못 나간다라고 확신할 수 없었어요. 네. 근데 이게 2020년에 확정났죠. 그렇죠. 지금 7년 전에 이 사람의 잘못을 2020년에 아주 크게 소환했죠. 네. 이게 이제 무상급식이 날려버린 오세훈하고 조금 달라요. 왜냐면 무상급식이 그때 시대의 화두였거든요. 네. 그걸 바로 면전에서 등졌고, 그때는 그리고 날아갈 줄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게다가 오세훈은 아직 늙어도 될 나이가 있고, 다음번 언젠가에 다시 당선돼서 당권에 다가가더라도 오세훈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홍준표는 2020년에 화두가 되는 공공의료를 7년 전에 등져서 2020년에 불행한 상황을 만들었고, 지금 나이를 너무 먹었고, 네. 아무 개파도 없고, 박근혜 정권 이후에 새누리당에서 홍준표가 주목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친박 일률, 천편일률의 상황을 심지어 친박들도 피곤해했고, 그런데 이 친박들은 김무성파들과 친이계가 좋지 않았고, 양쪽 어디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박근혜 정권에서는 매력 있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새로운 계파를 형성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이죠, 미래통합당이. 네. 이 사람 쓸모 없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걸려 있어요. 김종인 체제가 되지 않으면 홍준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정치인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현진 의원. 뜻대로 안 될 겁니다. 홍준표는 끝났습니다. 이때의 상황을 기억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 인터뷰에서 그런 말도 했더라고요. 국익을 위해서라면 좌파 법안도 낼 수 있다. 좀 내줘라. 네. 아니, 세상이 변하긴 변했구나 싶더라고요.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했죠. 아니요. 홍준표 의원이요. 진짜요? 네. 처음에 데뷔할 때는 좌파인 줄 알았어요, 다들, 사람들이. 네. 자, 6년 전 상황입니다. 네, 이번엔 2014년 6월 8일의 일입니다. 압델 파타 LCC가 95%의 득표를 받아서 이집트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이상평론에서 전해드렸던 이야기죠. 281회입니다. 그렇습니다. 2011년 아랍의 봄 이후 2012년 민선으로 당선된 무르시 대통령이 2013년 LCC의 군부 쿠데타에 의해서 축출될 때까지의 이야기를 전해드렸고요. 그렇습니다. 당시의 이상평론은 이 과정에서 사법부가 내렸던 수상한 판결들을 위주로 2회에 걸쳐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2시간으로 들으면은 좀 힘들잖아요? 네. 3분에 지금 정리해드릴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쿠데타 이후 실권을 쥐었던 LCC가 지금으로부터 6년 전에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네. 그가 대통령이 된 이후의 이야기를 팩트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4월 28일 군부에 대한 반대 시위를 했던 무슬림 형제단 683명에게 사형이 선고됩니다. 사실상 군부에 저항했던 집행부 수준이 아니라 간사급들 혹은 간사 친구급들까지 지금 네. 사형을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네, 사형이 선고됩니다. 그리고 2015년 5월 16일에는
무르시 전 대통령에게 여러 가지 혐의로 사형이 선고됩니다. 네, 민선 대통령에게. 그렇습니다. 2017년 3월 3일 아랍의 봄 당시에 시위대를 유혈 진압했던 무바라크에게는 무죄가 선고됩니다. 네. 그리고 6개월 뒤인 9월에 무르시 전 대통령에게는 징역 25년이 확정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LCC는 집권 직후 무슬림 형제단을 아예 테러 조직으로 지정을 했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학살도 있었고요. 탄압을 자행해서 무슬림 형제당은 지금 전 세계로 망명하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후 이집트를 비롯해서 러시아, 시리아,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국가들은 무슬림 형제단을 테러 조직으로 규정을 했어요. 이게 문제죠. 네. 이게 문제인데 2019년 5월 1일에 트럼프가 무슬림 형제단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는 걸 추진한 바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집트의 군부 독재에 이렇게까지 협조적일 이유가 없는데 말입니다. 약간 푼수 같았어요. 네. 물론 당연히 유엔을 비롯한 무슬림? 이러면서 그냥 버튼 누른 거예요? 사우디도? 네. 물론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무슬림 형제단은 광범위한 조직으로 테러 집단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염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풀뿌리 이슬람 조직이라는 평가가 많죠. 네. 2019년 4월 23일 국민투표에서 88.8%의 찬성표가 나와서 이집트 의회에서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연장했습니다. 그러니까 LCC의 지급 임기는 2024년까지 이어지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재임을 하면은 2030년까지 집권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2019년 6월 18일 무르시 전 대통령이 옥중에서 사망했고요. 올해 2월 25일에는 전 독재자였던 무바라크가 사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민선 대통령을 이렇게 옥살을 시켰습니다. 네. 그 281회를 다시 들어보시면 오늘 이 시간에는 그 한국의 희망적인 이야기보다는 그 걱정스러운 문제를 하나 좀 짚고 싶은데 그 보수의 입장에서 공수처를 반대하거나 한국의 사법개혁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진보의 입장에서 겁을 집어먹었다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 정권이 원하는 대로 사법부의 잘못을 심판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은 정권이 이상한 곳에 주어졌을 때 너무 무섭게 쓰인다. 라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검찰 내부에 있던 사람이 공수처를 반대한다 라고 할 때는 이 말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있어봐서 아는데 걔네들은 큰일 날 애들이야. 네. 예. 그리고 걔네들을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똑같이 부패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도 몰라요. 네. 개혁 드라이브가 투표에 의해서 뒤집혔을 때 생긴 참상 중에 최고입니다. 이게. 제가 아는 2010년대의 최고의 상황입니다. 이집트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네, 281회는 여러 번 들어보셔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걱정이 됩니다. 사법에 의한 복수를 한국이 너무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2009년부터 거슬러 올라가는데 2009년부터 다 검찰이나 법원으로 넘어가서 복수할 수 있겠구나. 네. 라는 희망 같은 거를 어떤 사람들이 가지게 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희망을 또 공공연하게 가지게 되니까 또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정치를 하기도 하고요. 네. 이게 그래서 지금 예상되는 게 지금 국정 지지도 너무 높다. 지금 행정부, 지금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너무 높다. 라면서 걱정하는 진보 인사들도 많고 보수 인사들도 많아요. 근데 지금 지지도가 높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사법에 의한 복수를 향후에 피하기 위한 의도를 가진 시민들이 좀 많기 때문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이집트 얘기를 들었던 제일 중요한 이유가 그거였거든요. 지금 잘하라도 있는데 다음번에 복수당하지 않겠다가 좀 큽니다. 네. 그래서 따라서 이제 다음번 정권이 지금 만약에 민주당이 그냥 그대로 받게 된다라고 하면 이 대중의 이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반발은 더 커져갈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상황을 보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집트 얘기는 남 얘기 같지 않다. 하나도. 좀 더 하드코어할 뿐이지. 뉴스 아카이브였습니다. 이번 주 금토요일에는 이제 삼성 얘기를 할까, 블랙 라이브즈 매터 얘기를 할까 하다가 후자를 택했습니다. 네. 삼성 얘기는 조금 더 두고 보려고. 네. 네. 근데 저는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제가 참 자주 틀리잖아요. 저는 구속될 줄 알았어요. 아, 그래요? 네. 될 줄 알았어요. 왜냐면, 증거 인멸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왜, 설마, 제가 좀 순진했던 것 같아요. 예. 삼성 이야기는, 천천히 좀 더 정리해볼 상황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주변 분들,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들하고 모여서 이야기하면, 흑인들은 동양인을 무시한다더라. 이런 얘기하는 주변 분들 많이 발견하셨을 거예요. 이게 얼마나 흔한 문법입니까? A에 차별받는 B는 C를 무시한대. 네. 예. 양비론의 기초전법입니다. 쟤도 똑같아. 거기에 마음 흔들리지 마시라고. 예. 한국인들이 종종 잊곤 하는 우리가 세계 시민이라는 생각을 좀 다시 돌아봤으면 해서 이렇게 준비했고요. 네. 그리고 크리스락이 흑인을 대표하고 있지도 않고요. 당연합니다. 언제적 크리스락이에요. 무시하셔도 됩니다. 네. 예. 대학생 여러분들은 사실 좀 우울하고 비참한 1학기가 지났습니다. 한 것도 없는데. 그렇죠. 네. 사실 2021년에 이제 또 대학을 진학하는 새내기들이 있겠죠? 네. OT를 가시잖아요? 네. 2학년이 제일 기뻐합니다. 나도 처음이야. 그러게요. 이참에 아무하고도 반말 안 하는 이런 문화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학년을 말하지 않기로 해요? 이러면서. 네. 네. 이번 주에 그것은 알기 싫다를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불쌍한 대학생들을 위해서. 네. 대학생들 돈도 없습니다. 대학생이 됐으면 이제 자기가 돈을 벌어가지고 새로운, 콘솔을 사야 돼요. 돈이 없잖아요. 네. 지금 있는 콘솔 게임을 하셔야 돼요. 근데 얼마 전에 GTA도 무료로 풀렸고. 플레이스테이션 5가 나오는데. 맞아요. 대학생들 못 삽니다. 네. 논팽이들은 못 사요. 네. 그리고, 플스 홀수번 때는 좀 봐야 돼요. 저물어 가는 플스4 시대에 이 마지막으로 플스4 시대를 대표하는 명작들과 함께 네. 초여름 특집 문학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이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개입니다. 여러분이 해보셨을 작품들이 많습니다.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는 한 주가 될 것입니다.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300몇 회야 367회였습니다. 윤세민 에디터하고 유승균 PD였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